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잠깐 살펴보고요. 네, 도미넌스, 비트코인, 그리고 XRP 차트 보는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오전에 소식이 나왔죠. 네, 정확히는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2시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스탬프가 미국 고객에게 XRP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외국 국가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스탬프에서 XRP를 거래하는 거는 과연 상관이 없지만 미국 고객들에게서는 SEC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XRP 시세가 어제 400원대에서 다시 30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장세여서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단에서 추매했던 물량은 정리했던 이유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XRP 홀딩 물량 그대로 두고 추매했던 물량만 현금화를 했던 겁니다. 아직 코인베이스가 네, 교두보가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에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정확히 금요일에 발표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이 지금은 시차가 정반대니까 뭐 아직 저희 오전 중에는 발표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오전 오후 정도에는 발표 안 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밤 정도 되면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기다려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리플사가 네, 이런 이슈가 터질 거를 미리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서도 법률 고문을 데려왔고 지금 보시면은 리플사에 대한 제소가 7년 동안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사기 또는 기만이라는 주장도 없으며 투자 계약으로 발행된 XRP 또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정부는 XRP가 가상화폐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정부에서는 XRP가 가상화폐라고 2015년에 그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SEC가 소송에서 최근에 19개 소송건에서 19개 다 이겼다곤 하지만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리플사도 잘못이 있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XRP를 자신의 보유분을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 간 겁니다. 그래서 불법 증권을 이제 판매했다는 게 SEC가 고소한 사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률 이 분쟁을 통해서 XRP 리플사가 네, 무분별하게 XRP를 판매하는 행위가 좀 제재를 당했으면 좋겠어요. 제재를 당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런 제재들은 XRP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상승에 참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런 기사가 터지고는 있지만 네, 코인베이스가 발표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건 또 장기적으로 이 소송이 일단락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또 XRP도 준비를 잘 해왔던 만큼 좀 지금 시간이 좀 힘들더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분야는 리플사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터키 중앙은행에서도 2021년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터키는 최근에 리라화가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절하되면서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이제 좀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을 겪었었고 결국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그 통제가 어 이제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2021년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달러를 지금 무분별하게 찍어서 미국의 그 부채가 23조 달러예요. 23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 사태와 같아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23조 달러에 대한 이자도 못 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원금은 갚을 수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달러를 휴지 조각 만들어서 23조 원치 찍고 갚아버리거나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대 통화이론 MMT1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화폐의 종말이 네,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 계속해서 요즘에 90대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지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네, 그 화폐 유동성 공급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지금 공포 탐욕 지수도 93을 찍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증시들도 보시면 현물 경기랑 많이 네, 떨어져 있습니다. 현물 경기는 다 죽어가는데 증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경기 대공황 및 좀 인플레이션 사태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내려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다시 리플이 하락을 해서 도미넌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오늘 밤 또 내일 새벽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좀 긍정적으로 뭐 SC가 뭐 법률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거래를 재개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네, XRP가 급격히 반등을 하고 도미넌스도 하락을 할 텐데 비트스탬프처럼 코인베이스도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면은 다시 도미넌스는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함부로 중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단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흘러가는 지금 장세는 거래소들이 잇따라 중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 6대 4동 4, 한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제까지는 그래도 90% 이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중단 안 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트스탬프처럼 이 대형 거래소에서도 중단을 하면서 지금 약간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리플을 정리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수량은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중단을 한다고 하면은 리플이 많이 하락을 할 텐데 저는 그때 다시 현금화했던 물량을 네, 밑에서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코인베이스가 중단해서 리플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현금화했던 물량을 다시 리플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는 69.61인데 좀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리플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어요. 제가 그린 프랙탈 그래프 맞춰서 정말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계속해서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이 라인 위로 지켜주는 거는 지금 참 좋은데 그래서 여기 항상 이 차트는 중간중간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간 라인도 지금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정확히 그린 건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 늘어나는 거는 네, 이 가격 시세 조정이거든요. 시세 조정. 지금 알트가 네, 아직 하나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 비트가 조정을 받으면 알트가 정말 아예 회복 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네, 만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루빨리 차라리 리플 결과가 좀 나와서 이 방향성이 아래로 하방으로 좀 도미넌스가 하방으로 이탈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오늘까지 양봉이 나오면 흑산병원에서 이제 위로 양봉 3개가 나오면 강한 매수세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0.43 라인도 돌파를 네,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약지 뉴스로 다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지금
지금 일봉이죠. 그래서 200일이랑 140 안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지금 다행히 여기 하단 지지 맞고 위에 지금 반등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시세 진폭이 네. 시세 진폭이 네, 여기를 지금 이 가운데 해서 살짝 지금 평행이 아닌데 10% 내외로 지금 가격이 위아래로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것 같고 어, 내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이제 발표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좀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 준다면은 적어도 어제 찍었던 고점보다 위인 0.42나 43, 42나 여기 38, 네, 요 라인쯤에 위치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발표함에 따라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내일 저희 오늘 밤에 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하고 또 흐지부지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전략은 여기서 코인베이스까지 정지해서 하방으로 완전히 이탈해서 패닉셀이 나왔을 때 다시 그때 현금 있는 물량으로는 현금화한 금액으로 다시 받을 거고요. 위로 상방으로 쏘면은 네, 그때는 추매하지 않고 네, 그대로 제가 물량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갖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리플 접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리플이 계속 반등해 주길 바랬는데 또 이렇게 이런 악재까지 또 딱 저희 개미들이 돈 벌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세력들이 또 리플 반등에 또 많이 올라타니까 이런 걸로 또 한번 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 SEC, 제이 클레이튼이 왜 임기 사임하기 전에도 이런 악재를 터뜨리고 네, 이제 간 건지 어떤 모종의 그런 거래가 있던 건지 또 어떤 이면에 그런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도 네,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사에서 네, 무분별하게 판매했던 XRP가 이제 묶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뭐 XRP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암호화폐에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네, 순간이 내년쯤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그 시장은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아직 제 의견이고요. 내일이 네, 그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시세 상승이 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 네, 그래서 좀 지금 힘드시더라도 기다리고 참다 보면은 또 좋은 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